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뭐냐면 주어진 이제 함수가 이제 x에서 z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z에서 y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x에서 z로 일단 f가 연결을 해주면 g라는 녀석은 z에서부터 y라는 직접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고리지. 화살표 두 개를 연결해갖고 화살표 하나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연결시켜서 쭉 늘어뜨린다. 이게 이제 합성 함수예요. 이제 간단해. 그러니까 어쨌든 입력을 하면은 출력이 나오고, 다시 출력된 거를 다시 입력.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결과로 쓸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림을 나타낸 게 이건데,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집합 x에서 집합 z로 f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z에서 y로 g라는 함수가 연결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x에 있는 x가 f에 의해 fx로 연결이 되면 fx가 g 안에 있는데, z 안에 있는데 z 안에 있던 fx가 다시 g를 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g 안에 대입이 fx로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합성함수인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합성되었냐? 그러니까 함수가 연결되었던 거를 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자세히 얘기하면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봐봐. x에서 fx로 갔다가 fx가 다시 g로 들어가서 g 가로 f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연결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 f 한 다음에 결국에 x가 대입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순서대로 g랑 f를 쓰는데 이 합성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g 합성 f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g, o, f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념을 익혀야 되니까 G 합성 F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치고, 이게 이제 합성된 연결된 함수인데 거기다가 어쨌든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연결 관계를 각각 보려면은 X가 F에 들어가 이쪽 연결, 이것이 다시 G에 연결돼서 결국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X가 들어가서 어쨌든 이 과정에 의해 이게 나왔다. 처음과 끝만 보고 싶다면 이 함수를 순서에 맞게, 예? 요 순서에 맞게. 그렇지? 그러니까 F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G가 최종적으로 있고 그 안에 F.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해서 X라고 쓰는 것은 X를 F에 먼저 대입한 다음에 그 자체를 G에 대입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순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분명히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중에 나오는데, 표기를 할 때는 X의 입장에서 먼저 만나는 함수를 X랑 가깝하고 나중에 만나는 함수를 X에서 멀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와 G의 합성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만약에 f가 x에서 z로 연결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g라는 게 z에서 y로 연결해주는 함수라면 여기 z가 공통이니까 어때? 연결해줄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표현해봐. f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마찬가지로 g에 의해서 y로 연결. 그러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x에서 결국 y로 연결될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 순서로 바꿔서 G, O, F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러한 함수에 의해서 X가 Y로 연결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순서로 따지면은, 여기서 순서로 따지면은 X에서 Z 안에 FX가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G를 타고 F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됐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이걸 다시 보면 X가 어디? FX로 갔다가
그다음에 G를 타고 fx가 여기 대입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결국 x에서 이쪽으로 한 번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함수를 어떻게 요거랑 같게 표현해. 요 순서를. 그러면 gf 순서가 바뀌었잖아. 이게 fg인데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를 정반대로 바꿨지.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정반대. g하고 순서로 해준 다음에 5로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다가 결국 x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fx가 먼저 계산되고 fx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g에 들어간다. 나중에 g에 그것이 들어간다. 의미가 이제 맞닿는 표현이 되죠. 그다음에 함수만을 쓸 때는 여기 fx를 생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요 말이 방금 전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g 합성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을 결정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이게 이제 얘도 함수니까 함수라고 생각하고 x를 대입한 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x를 g에다가 대입한 것과 같다. 의미상 이렇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원래 f의 치역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에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 f의 치역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얘는 뭐가 돼요? g의 정역이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g의 정역이 뭐가 되냐면 x가 되고 f의 치역은 우리가 이제 아는 f에다가 x를 집어넣어.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f라는 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당연한 조건이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f가 z로 들어가서 z가 정의된 그 영역 중에 일부에 의해 요 g라는 요 함수 값이 y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연결되는 유형이 중요하겠죠. 이해됐죠? 그럼 밑으로 이제 가서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x가 이제 f를 타고 들어가면 f 나오고 fx가 다시 g를 타고 들어가면 g 안에 f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f 다음에 g였다면 그거 순서를 바꿔서 g 다음에 f 한 다음에 합성. 그러면 자, 이 자체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x가 들어가는데 의미상 fx 먼저 fx를 나중에 g에다가 얘랑 같았는데 이해됐죠? 표기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지금 함수가 모두가 한 번씩 대응하고 있고 맞죠? 여기서도 g의 함수는 모두가 한 번씩 대응하고 있고 각각의 함수야. 그런데 여기서 합성함수는 뭐냐면 1이 a를 거쳐서 q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g 순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어주냐면 1을 어디로 이어줄까? q로 이어주고 맞지? 2는 c로 갔다가 p잖아. 2는 p로 연결이 되고 세 번째 3은 b로 갔다 r이잖아. 3은 r로 연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에 있어서 정역이 3개이기 때문에 결국 연결되는 건 그 3개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 중복이 있을 때는 3개 이하가 되고 중복이 없을 때는 3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G에 있어서 나름의 규칙, G가 R로 연결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거는 F의 정역과 치역에 의해서 얘는 이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에서의 얘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나름의 역할은 그러면 이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얘기가 다 이렇게 그래서 F1은 A고 그 다음에 이 A를 G에 대입하면 Q니까 결국 합성함수 F1을 G에다가 넣었을 때 F1을 G에다가 넣었을 때 값은 1에서 A를 거쳐서 Q로 간다. 이런 의미 1에서 A를 Q로 간다. 중간과정 생략하고 1에서 Q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목적의 함수가 합성함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잘 새기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새로운 함수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이제 읽었으니까 요거 이제 합성 그 다음에 요거를 뭐 g 스몰 o f g
스몰 OF, 뭐 G 콩 F, 뭐 다 괜찮아요. GOF 다 됩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G 합성 F, 이게 제일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 확인 좀 체크해볼게요. 체크. X 집합, Y 집합 연결해주는 함수는 F, 그 다음에 Y 집합 연결해주는 거는 G 함수. 자,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해요. 순서는 F3을 먼저 구해요. F3. C로 가져, 그치? 얘는 G의 C예요. GC라는 것은 자, 이쪽 두 집합을 연결해주고 있지? C가 어디로 연결? 4로 가잖아요? 얘는 4가 되는. 또 요 합성함수 GOF의 3에서의 함수값은 4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F5가 무엇이다? 5는 D가. G 안에 D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G라는 그 두 집합을 연결해주는 함수 관계로부터 GD의 값을 이라고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합성함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거야. 그 중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방금 전에 저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자, 보자. F4를 구해야 되니까 F4가 뭐 4, 3, 12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G의 11이다 볼 수 있고, G의 11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1 이렇게 생각하면 이랬지?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면 됩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잖아, 그치? 요거 먼저 구한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8이 나온대,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F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F라는 녀석을 F에 집어. 뭐냐면 3 바로 마이너스, 여기에 fx를 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fx가 3x 마이너스 1이야. 3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식을 정리한다. 9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도 또 다른 새로운 함수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g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데 그 가로 안에 얘를 넣는 거예요. gx를 이렇게 넣어놓고 g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1로 정리를 해줘. x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역함수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이제 다음 성질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완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완법칙은 순서를 바꿔도 이 양쪽이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따져볼게, 하나씩. 자, 이걸 먼저 보고, 보완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냥 알아두고, 결합법칙은 순서는 유지한 상태에서 계산 순서만 좀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HGF, HGF. 합성하는 그 한마디로 연결 순서는 똑같은데, 연결시키는 순서는 앞에 거 뒤에 거 하나, 뒤에 거 앞에 거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그 다음에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일 때, 요 i라는 건 뭐냐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에서 x로 간다. 요거를 f 이렇게 쓰기보다는 i라고 쓴 다음에 x에서 x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합성의 순서와 관계없이 주어진 함수를 변화시키자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서 볼게요. 다음 볼게. 여기 이제 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본 거야. 자,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를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걸 구해볼 거고, 상대함수 합성시켜 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 요게 성립 안 해. 그럼 반리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2차 함수 하나하고 1차 함수. 그럼 순서를 만약에 gf라고 했어. x를 대입해. fx를 g에다가 대입해. 이런 얘기니까 fx를 g에다가 대입해. fx를 g에다가 대입해. 일단 대입하면은 얘는 맞지, 여기까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gx를 f에다 넣어도 되는데 gx는 뭐였어요? 얘잖아. f에다 대입해 보니까 뭐야? 뭔가 대입한 것을 제곱하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지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같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같아지고 대체적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킬 때 순서를 바꿔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다음에는 두 번째 성질,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거를 좀 보여보겠습니다. 함수가 일단 여기 HGF 있으니까 HGF를 각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냐면 F는 집합 두 개, XY를 연결해주고 G는 YZ, H는 ZW를 연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건데, 지금 형태가 GOF하고 HOG가 있으니까 GOF, HOG 써놓고 얘네들을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합성을 좀 해볼 겁니다. 알았죠? 그럼 좀 살펴보면, 이 얘기는 뭐예요? F에서 G로 갔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봐야 돼.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이런 얘기예요. F를 먼저 G를 놔줘. 근데 얘를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쓴다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니? 왜냐면 여기 먼저 X가 입력돼서 FX가 G로 이제 입력돼. 이런 의미로서 쓰는 거야. 그럼 먼저 X가 여기 F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안에 FX가 나온 다음에 Y에 있는 녀석이 G에 입력돼서 Z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과 끝만 이렇게 보고, G합성 F라는 함수는 X와 Z를 연결해주는 함수다. 그러면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도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돼? 일단 먼저 G에 의해서 연결해 준 다음에 요게 Z가 다시 누구? H에 의해서 이렇게 타고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Y에서 시작해서 G로 들어갔다가 그 GY 값이 Z 안에 들어가는데 그 Z는 다시 H 안에 입력이 되어서 결국 뭐로 나온다? W로 나온다. 즉 Y에서 W로 연결해주는 함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요거 보자. 얘를 먼저 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돼요? X를 Z로 연결해 주는 게 G 합성 F인데 H는 뭐냐 봤더니 Z에서 W로 연결해. Z에서 W로. 그죠? 요게 이제 H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써요? 순서 바꿔 쓰는 거잖아. H 그 다음에 GOF를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합성해 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결국 W로 연결해 준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죠? 순서 이렇게 쓰는 거 맞고. 됐나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써보면 일단 먼저 F 해준단 말이지. F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잖아. F라는 녀석은 H를 누구? Y로 연결해 주는 건데 결국 그 Y는 뭐야? 그 앞에서 봤더니 Y를 W로 연결해 주는 함수잖아요. Y를 W로 연결해 주는 함수가 H 합성 G라고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지? 그럼 얘를 이제 한 번에 연결해 주려면은 X에서 W로 연결해 주는데 그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를 바꿔서 H 합성 G가 이제 나중에 오고, 그 다음에 F가 나중에 오고, 순서를 바꿔서 얘를 처음에 쓰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합성 기호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에서 W로 연결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은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결론은 어떤 경우에 함수가 HGF 요 순서만 변하지 않으면은 합성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성질이고 문제를 풀 때 그거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것은 항등함수는 원래 F로 써도 되는데 X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 특히 강조해서 I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보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봤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 IX를 F에다 대입한 거 해석하면 이게 X니까 FX. 확인됐죠?
그다음에 fx를 i라는 함수에 대입할 건데 이 i라는 함수가 뭔가 입력이 되면 출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출력을 그대로 해 줍니다. 이해됐죠? 그럼 어때? 얘는 결국 이게 나오고 이것도 결국 이게 나오니까 이거는 함수 자체가 기능이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뭔가 x를 넣었는데 fx가 나왔어. x를 넣었는데 fx가 나왔어. 기능이 똑같다고. 뭔가 입력했을 때 출력을 같은 걸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자체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 fx라고 했으니까 그냥 f가 하는 기능이랑 똑같은 기능이 나온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 잠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f 합성 g를 새롭게 이렇게 했고 h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잘 봐요. 이거 FOG 이거는 GOH잖아. 근데 함수가 3개 있을 때 이거 결합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FOG랑 이렇게 분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안 변해.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FOG라는 함수는 바깥에 있고 얘를 먼저 계속 H-의 값을 다시 이 함수에다 넣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h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5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를 5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이 함수 자체를 이렇다라고 했어요. 입력된 값이 5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5, 25에다가 더하면은 얘는 31이 나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 자체는 3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를 이해하냐 못하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이해가 되도록 내용 정리를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봤고, 사실은 그래프 그리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함수를 그린다는 것 자체는 점을 찍어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은 합성함수를 보다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꺾이는 점에 x좌표를 찾아가지고 그 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생각해서 뭐 그려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꺾이는 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를 우리가 좀 생각할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t 대신에 fx를 넣어보자. y는 g에다가 fx.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가 돼 있을 때 얘를 t로 놓고 먼저 살피자 이거죠. 하나의 함수를. 그러면 x가 지금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걸 좀 따지자는 거죠. 그러면 아니 y가 아니라 여기는 t겠죠. t가 어떻게 되느냐. 증가 감소를 따진 다음에 그 t가 증가 감소할 때 g의 규칙을 보면서 y가 어떻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결국 두 개의 변수를 연결해 주는 관계식이 함수인데 어느 하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변수는 증가하냐 감소 이런 거를 두 번 살피면 되는 얘기가 됩니다. 알았지? 말로 이해하면은 좀 대충 감은 올 텐데 실제로 몇 번 해보면은 좋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위의 방법으로 그려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봐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할 때 x에서 자, fx로 가는 거잖아, 그치? f를 따라서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 y로 잠깐 갔다가 이것이 이제 g를 따라서 z로 가는 거야, 사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요거를 g에 있어서 입력값이니까 y로 바꾸고 얘를 z로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그 다음에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기준인데 x는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해. 그렇지? 왜?
f에 있어서 x니까 f에 있어서의 x니까 요거만 보면 돼. 알겠지? 그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0부터 1까지 x가 변해요. 맞지? 그럼 그때 y는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변하죠? y가 2까지 변하죠? 바로 인제 뭐 꺾임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변하잖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y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그럼 z는 어떻게 변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살펴보자. z가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y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꺾인 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z는 3부터 일단 어디까지 변해요? 0까지 변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변할 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부터 인제 2까지 변할 때는 바뀐다 이거죠. 요렇게 인제 짝이 지어지는 거야. y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는 얘가 다시 0부터 2까지 올라가. 0부터 2.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 어때? x랑 y의 관계가 지금 f고 y랑 z의 관계가 어떻다? g라는 거야. 그러면 살펴보면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y가 요렇게 변하다가 이렇게 돼. 맞지? 또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의 범위를 쪼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잘 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쪼끔만 구별하면 돼. 자, y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어디서 0부터 1까지 변할 때 그때가 언제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치? 그다음에 y가 0부터 1까지 어디서? 없어 그다음에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자 0부터 여기가 기울기가 2 니까 여기 y좌표는 2분의 1 이라고 볼 수 있어. x좌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 맞니? 그다음에 아래쪽은 어떻게 돼? y가 1부터 2까지 변한다. 그럼 뭐야? 1부터 2까지 변한다. 마찬가지 1부터 2까지 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x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여기 2분의 1부터 1로 갔을 때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에서부터 2로 갔을 때도 네. 증가 감소가 좀 바뀌어요, 이거는. 그래서 쪼끔 더 세분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변할 때 얘는 1에서부터 2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인제 만약에 x가 1에서부터 2까지 변한다. 그럼 y가 어떻게 되죠? y가 거꾸로 변해요. y는 2부터 1로 내려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거야 이게. 그죠?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 인제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지. y가 2부터 1까지 변하니까 인제 z를 구할 때는 2부터 1까지 변하잖아. 그러면 z는 어디야? 2부터 0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요런 표를 찾아 가지고 그려내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좀 어려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꺾인 점이 나올 때마다 경우를 따져서. 그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함수는 뭐예요? f 먼저 g 나중에 함수니까 x랑 z를 연결해서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찍어주면 돼요. 알았지?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딱 해놓고 여기는 z축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x축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보면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3에서부터 0으로 내려온다. 3에서부터 0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 갑니다. 2분의 1에서 1까지 갈 때, 이 과정이 이거에 의해서 각각이 0에서 2로 간다. 그런 얘기야. 0에서 2로 간다. 2니까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치? 0에서 2로 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에서부터 이제 2로 갈 때, 여기에서 여기겠죠, 그치? 1에서부터 2로 갈 때 y는 다시 떨어지는데 결국 얘는 2에서부터 0으로 온다. 또 이렇게 쭉 연결해 주면은 뭐가 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 이거 합성함수 만들 때는 거꾸로 쓰겠죠. G합성 F 한 다음에 X를 대입한 그러한 함수. 근데 X에서 Z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써봅니다.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봐봐. 여기 2분의 1에서 3에서 0으로 떨어져서 2분의 1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올라갔다가 다시 인제 1에서 2로 갈 때 에서 다시 0으로 내려오는 요 그림이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됩니다. 알겠니? 자, 2분의 1 까지 3에서 0으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2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여기 한 칸 움직일 때 0으로 내려오죠. 이해됐죠? 자,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요거 잘 읽어보고 연습을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알았지? 자, 여기 멈춰 놓을 테니까 잘 읽어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합성함수에서 중요했던 건 뭐다? 자, 증가 감소를 잘 파악해서 경우를 세분화시켜서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함수의 이제 합성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0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녀석을 이렇게 합성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거냐면 이렇게 봅니다. 얘는 x가 f에 의해서 fx로 연결이 되고 다시 그것이 f에 의해서 f 두 번 합성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찾을 거냐면 x가 변함에 따라 이 중간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 두 개를 말하자면 이게 이제 y가 되고 z가 되면 어떤 점을 찍어 나갈 거냐면 x와 z를 딱 찍어서 표현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x에서 일단은 y로 갑니다. y에서 z로 가는데 첫 번째 f, 두 번째 f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랬지? 근데 첫 번째 f는 일단 좀 간단히 좀 보면 여기서 0부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x 입장에서는 0부터 2분의 1이 있고 2분의 1부터 1이 있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처음에. 그지? 먼저 이렇게 쓰세요. 여기처럼. 그죠? 두 번째는 요 t라고 했으니까 얘를 t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y가 말하자. 그렇지? 그러면 이때 t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x로 놨으니까 요게 t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t가 되고 이 마지막에 y는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거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요 t가 어떻게 변해요? t가 x가 이렇게 변할 때 t가 0에서 1로 그냥 바로 꺾이지 않고 바로 변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0부터 1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부터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1부터 0으로 감소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변화 없이 그대로 감소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t에서 어차피 똑같은 f, x의 규칙이니까 이거는 가로가 t고 세로가 y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요거를 살피기 위한 그래프. 0에서 1로 증가했어. 그럼 어때? 중간에 꺾인 점이 생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t를 나눌 필요가 있단 말이야. 꺾인 점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0부터 t가 2분의 1로 간 게 있고 2분의 1부터 1까지 간 걸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얘랑 영향을 그 관계를 맺고 있는 x도 나눠진다. 이해됐지? 다시 일로 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 만약에 t가 0부터 2분의 1까지 갔다. 그러면 2분의 1이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찾아봐. 여기 반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있고 여기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자 봐봐. t가 0부터 2분의 1까지 간다. 증가할 때는 뭐야? 0부터 4분의 1까지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맞지? 이걸 다시 고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해놔. 난리 났다. 0부터 이제 2분의 1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쓰는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될까? x는 0부터 4분의 1까지 변할 때 이렇게 증가하더라. 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부터 2분의 1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4분의 1부터 2분의 1로 되겠니? 얘는 t였잖아. t. 그죠? 그리고 이제 t가
1부터 0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2분의 1 까지를 생각하는 게 낫겠지. 1부터 내려오는데 2분의 1을 이 말이야. 요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x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2분의 1에서 3으로 가고 있어. 아니 4분의 3으로 가고 있어.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가고 있다. x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t라는 거는 여기니까 2분의 1부터 1로 0으로 내려온다 라면 2분의 1부터 0으로 내려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맨 처음에 이게 1에서부터 0으로 내려온다 했잖아. 1에서부터 2분의 1을 0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야. 그거를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t가 2분의 1에서부터 0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x는 4분의 3부터 1로 가고 있지. 그대로 써주면 돼. 4분의 3으로부터 1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뭐 지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때? x가 이렇게 변할 때 t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건 알았단 말이야. 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y를 찾을 수가 있어. x, t의 관계는 이렇게 있으니까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y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y도 공간이 y도 한번 해볼까? 아, x가 이렇게 변할 때 t가 0에서 2분의 1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t가 변할 때 요 y 값은 바로 그냥 0에서 1로 변해. 간단하네, 그치? 0에서 1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갈 때 어쨌든 2분의 1에서 1로 내려온다. 2분의 1에서 1로 내려와. 자, 그럼 봐. 2분의 1에서 1, 아, 2분의 1에서 1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그러면 그때 y는 어때? 1에서 0으로 내려오잖아. 쓰면 돼. 1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t를 잘 봐야 돼. 1에서 2분의 1로, 1에서 2분의 1로 거꾸로 갈 때, 그럼 y는 어떻게 되냐? 0에서부터 1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 0에서부터 1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봐야 돼. t를 봐야 돼, t. 2분의 1에서 0으로 간다. t가 2분의 1에서 0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그때 y는 어때? 0에서, 1에서부터 0으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야. 1에서부터 0. 아,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0에서부터 y로 어떻게 가는가. 중간 과정에 t가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긴 하지만, 결국 결과로 쓸 때는 x, y만 찍을 거야. 알겠지? 그럼 봐. 여기서 보면, x는 이렇게 있고, y는 이렇게 있구나. 결과적으로.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 그거랑 좀 맞는 거. 0에서부터 4분의 1로 움직일 때, x가, y는 어떻게 움직이면 돼? 0에서부터 1로 올라가면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0으로 내려오면 돼. 이해됐지? 맞잖아.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갈 때 어떻게 되면 돼? 0에서 1로 다시 올라가면 돼.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1로 내려올 때 4분의 1에서 1로 내려올 때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가야 돼.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t가 2분의 1에서 0으로 간다. t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2분의 1에서 t와 x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자, t가 지금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가는 거죠?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오려면 x는 지금 어때? 4분의 3에서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나머지 다 했으니까. 요걸 잘못했네. 4분의 3에서 1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맞지? 그때 t는 어때? 2분의 1에서 0으로 내려오고. 맞죠? 대칭이. 그래서 그때 t가, 여기 t가 있으니까 2분의 1에서 0으로 갈 때, 2분의 1에서 0으로 갈 때, y는 1에서 0으로 내려요. 이렇게. 맞잖아, 그치?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에 4분의 3에서 1로 갈 때 x가, y는 어떻게 돼요? 1에서부터 0으로 내려.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은 대략적으로 요 이제 합성함수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런 식으로 그리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맞지? 너무 빨리 하려다 보면 실수가 나니까 천천히 연습합시다.